안녕하세요. 24시간 반도체 밀착 취재하는 황호준입니다. 요 근래 반도체 시장이 되게 핫합니다. 기존과 이제 다르게 반도체 시장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 상품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또한 다시 흑자로 돌아갔어요. 이게 16개월 만에 흑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왜 반등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다음번 패턴을 알아가고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돈을 결국에 벌거든요. 이거 비유를 하자면은 저기 멀리서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미리 보는 것과 바다 앞까지 모래사장 앞까지 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반도체 섹터 또한 어느 정도 테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을 띠고 있는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반도체 시장이 지금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대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듯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거 저도 다녀왔는데 8월 30일 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김희열 삼성전자 TSP 총괄팀장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반도체 패키징 무인화 라인을 가동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죠. 패키징 그리고 무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되게 핫한 게 로봇 그리고 패키징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 옷셋 업체들 이 관련돼 가지고 시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 떴었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아이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여기 보시듯이 이때 뭘 했냐면 차세대 반도체, 어드밴스드 반도체라고 해요. 보통은 패키징 장비 재료 혁신 전략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컨퍼런스 자리에 어떠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참여를 하냐면은 우리들은 이 패키징이라는 거에서 이러한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보고 발주를 넣어주세요. 우리 홍보 자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그냥 대강 올까요? 아니죠. 앞으로의 비전을 미리 예측했던 기업들이 하나 둘 준비를 하고 빵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계 현장에 있는 분들은 반도체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선에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갖고 온 제품들이 이거라는 건데 왜 지금 패키징 쪽이 핫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가 이번에 차세대 HBM 수주 확대를 위해서 아이큐브를 가동을 했다고 하죠. 이 아이큐브라는 거는 기술력의 이름입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삼성전자 HBM3 아이스 볼트가 이 제품의 이름이에요. 이 삼성전자는 아이스 볼트. 그럼 SK 하이닉스는 HBM3. 뭐 이렇게 가죠. HBM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성이랑 HBM이랑 SK 하이닉스 공통된 이제 분모 중에서 그냥 HBM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 건데 그냥 HBM이다라고만 이해하셔도 전혀 투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고 가시고 왜 얘네들이 HBM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제품들은요 되게 고부가 가치 제품이에요. 기존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한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적자나고 있는 사업,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바일 쪽으로 매출 나오는 게 반도체 부분에 적자를 메꿔주고 있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걸 더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 전망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지금 우리 2023년이잖아요. 당장 내년까지만 해도 이게 뻥 뜁니다. 뻥 뛰고 그 다음부터도 한번 뻥 뛰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천천히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초창기 진입을 해서 그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이제 1위의 자리에서 잘 내려오질 않아요.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반도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메모리 쪽은 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램 있잖아요. 그거 메모리
뭐 우리 컴퓨터의 저장 능력 같은 걸 상쇄시켜주는 그러한 기기가 있는데 잘 아시는 분들은 뭔 소린지 알 거예요, 바로. 그거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쪽은 1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비메모리 쪽 엄청 약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쪽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 HBM 시스템 반도체로 빠지거든요. 분류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전망을 앞으로 더 키워 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산업의 대부분 구조가 수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절묘하게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되게 성장성이 아주 좋다라고 판단을 받고 있어요. 자, 사실 이 반도체의 큰 흐름은 엔비디아가 만들어줬죠. 엔비디아가 지금 팔고 있는 A100 그리고 H100 이미지를 갖고 하는데 대단 가격을 보세요. 1,300만 원. 오른쪽에 있는 H100은 5,3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5,300만 원에서 일부분은 우리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비싼 제품들을 계속해서 팔려 나가는데 이거를 어,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랍니다. 세상에 5,300만 원짜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면 얼마나 시장이 지금 이쪽으로 급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감이 저도 말하는 저도 이제 감이 잘 안 와요. 실제로 이제 5,3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업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란 말이죠.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양산과 개발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포커스를 잡고 있는 건 이 양산입니다. 개발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산을 하려면은 양산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느냐? 엔비디아 거는 TSMC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게 공법이 TSMC가 쓰고 있는 코어스라는 COWOS. 여러분들 이제 COWOS라고 읽지 말고 코어스라고 읽으시면은 아 이게 이거다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이 기술력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2.5D 그 다음은 이제 3D 이렇게 나가거든요. 2D하고 2.5D, 뭐 3D 이제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키징 공법 자체를 코어스라고 불러요.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게 지금 설명을 제가 나가냐면은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텔의 창립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년마다 반도체 직접 트랜지스터 숫자는 2배가 증가한다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좌측에 있는 거 2005년이고 우측에 있는 거 2014년도예요. 그러니까 9년 사이에 여기 용량 보이시죠? 128메가바이트에서 128기가바이트인데 이게 차이가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러니까 매년마다 2의 제곱으로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용량은 매년마다 2배 증가한다라는 그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맞게 크기는 똑같은데 용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러한 지금 기술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SK 하이닉스 HBM 이미지인데 지금 이미지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12개 쌓여 있죠. 이거 적층이라고 하는 기술력인데 하나, 둘 이렇게 쌓아줘요. 근데 이제 작게 작게 만드는 거는 사실상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물리적 한계에 지금 도달했어요. 뭐 반도체를 뭐 수평으로 샀든 수직으로 샀든 결국에는 한정된 공간 위에다가 어떤 고성능의 반도체 칩들을 올리는 건데 비유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강남 한복판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강남은 이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딩들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위로 높게 쌓잖아요. 지금 이 단계인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과 전 세계 반도체 기술들이. 그래서 이 기술력은 결국에는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뛰어난 반도체 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칩들을 서로 연결해서 불량이 없게 연결해주는 기술력을 이종 접종이라고 하거든요. 이종 접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잘하는 기업이 나중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이종 접합이 이제 잘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패키징 단계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죠.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은 이 반도체가 잘 맞게 작용을 하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돈이 엄청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핫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마이크론, 뭐 무인화 공정에 필요한 어떠한 기업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펨트론 같은 경우가 제 기사 갖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펨트론이 이렇게 뛰었고
그 다음으로 하나마이크론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상승이 나오려면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반도체 시장은 지금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대부분 이건 전공정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공정 기업들이 그전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뜰 수 있는 거 후공정 기업들 뭐 하나마이크론 뭐 레이저셀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뛰었죠. 이제 그 친구들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면 다시 전공적으로 흘러갈 건데 이 양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다시 뜰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요즘에 이제 반도체 불황은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다시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조금 미뤄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결이 된다라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 같은데 언제다라고는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영상을 계속 찍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